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금 우리들에게 관심이 없는 척 하면서도 우리가 이 눈과 귀를 모으고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당대표 경선 처음에 누가 될까? 뭐 여론조사나 이렇게 볼 때 나경원 대 주호영 대 나경원 이런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이 당대표에 출마하겠다 이러면서 구도가 그야말로 판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론조사에서 이 당대표의 적임자, 적합도, 그리고 지지한다. 이 지지도에서 이준석이 그동안에 1등을 했던 나경원을 가볍게 제압해 버린 겁니다. 물론 모든 정당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대 교체라든가 또는 의회의 변수 또는 반전 이런 게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정치가 오락화되고 정치인들이 연예인처럼 행동하는 시대가 우리가 거부해도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큰 파란이 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은 바로 이준석입니다. 자, 이준석은 그동안에 우리가 뭐 영선 의원이다, 뭐 박근혜 퀴즈, 김무성 퀴즈, 유승민 퀴즈, 뭐 이제는 김종인 퀴즈, 그리고 뭐 직업을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 방송인 아니면 국회의원 후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퀴즈라고 봤던 이 이준석이 지금 이제 이 정치판에서도 잔뼈가 굵은 지 거의 1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살에 그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 국회의원이 됐다면은 이제 이준석은 윤석열 못지않게 뭐 거의 12년을 즉 3번을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갖고 3번을 다 떨어진 뭐 대단한 기록을 가진 보유자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준석이 이렇게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준석 어리다, 뭐 말 안 된다, 얘가 진짜 보수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냐, 그리고 이준석이 만약에 정당의 대표가 된다면 나는 더 이상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을 거다. 또 한편에서는 이대녀들이 아니 이대남의 그렇게 이대녀 때문에 20대 여자들 때문에 20대 남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이준석을 저렇게 앞장 세우면은 이제 여성편은 기대할 것도 없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왜 이준석이 급부상했을까? 이런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여옥대첩에서 한 분이 네이버 카페 여옥대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준석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글을 제가 쓰니까 하지만 이준석이 왜 부상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댓글을 올렸어요. 하나는 이준석의 미디어 노출도가 굉장히 많았다. 여기저기서 나오라고 하면은 이준석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준석이 좋을 때만 나간 게 아닙니다. 뭐 1대5의 토론이라든가 저쪽 사람들에게 포위돼도 무조건 나갔어요. 저는 이런 파이팅 스피릿 정신, 이건 이준석의 강점이었고, 또 지금의 시대는 뭐 종편, 유튜브 또는 신문 할 것 없이 새로운 뉴 미디어에 얼만큼 많이 노출되느냐가 결국은 새로운 선거 방식이 됐다. 예전처럼 뭐 유세하고 조직 관리하고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정치 환경이 조성됐다. 그래서 이 노출이 많았다는 점, 즉 빅데이터에 많이 노출됐다는 거, 이게 이준석이 부상한 이유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반페미니즘입니다. 요즘 20대 젊은 남자들의 상실감, 그 다음에 우리는 군대도 갔다 오고 갔다 오면 벌써 내 동기인 여자는 말하자면 차장이나 또는 팀장이 돼가지고 내가 그 밑에서 아무개씨 이거 해요 저거 해요 완전히 죽어나면서 수발들게 생겼다. 이게 현실이다. 그리고 남자들에게 이 사회에서 가해진 뭐 성적인 또는 뭐 미투라든가 굉장히 불리하다. 이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태어나는 게 훨씬 유리한 거다. 성전환하고 싶다. 뭐 이렇게까지 상당히 심각한 이 갈라치기, 남성과 여성, 특히 20대에서의 이 젊은 남녀들이 사랑하지 않고 싸움을 하는 이런 페미니즘의 갈등 속에서
이준석이 반페미니즘을 걸고서 일종의 20대 남자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20대가 아니더라도 남성들 가운데 3명 중에 1명이 이준석을 지지한다는 당대표로서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저당 가지고 정권 교체 하겠는가? 그리고 맨날 보던 얼굴들 뭐 그렇게 새롭지도 않고 또 이제까지 한번 다 써봐서 사용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는 매뉴얼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만 다 나왔다. 좀 새롭게 하다못해 우리가 매뉴얼이라도 이렇게 좀 뒤져볼 수 있는 그런 호기심을 줄 수 있는 새 인물로 물갈이가 됐으면 좋겠다. 대충 이제 이 세 가지 이유가 이준석의 이제 부상, 또 이준석이 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은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죠. 뭐 학벌도 하버드에 빵빵하고 또 집안도 뭐 그리고 대구라는 지역 기반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연달아서 3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실패했지만은 나름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기로서 또 스펙으로서 또 지역 기반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준석의 경우는 아버지가 유승민 의원하고 친구고 이 대구가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정치인이라는 즉 서울 이 중원의 정치인이라는 상당히 유리한 이 두 군데에 이 말하자면은 서울과 중앙과 또 대구라는 두 군데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은 아주 유리한 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세 사람의 이 대결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즉 이경영의 삼각구도 대결 이거 이준석이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 나 이준석 그 다음에 나경원 그 다음에 주호영 이렇게 삼각구도 대결이 될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나경원은 대중적인 인지도가 매우 뛰어나고 그 다음에 당원들 특히 60대 이상의 남성 당원들에게는 정말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능력이죠. 또 주호영 선수의 경우는 그 어느 누구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조직, 기반, 그 다음에 물샐 틈 없이 막 파고드는 상당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판사 출신이지만은 나름대로 이 동네 일이라든가 또는 이 지역 구민을 다루는 이런 스킬은 이미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저는 이번에는 이준석한테 맥을 못 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봅니다. 나경원의 경우는 너무 모든 선거마다 나온다는 이 식상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대표를 했을 때 나경원의 협상력이라든가 전술, 뭐 전략 이런 쪽은 꽝이라는 판단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경우는 아주 냉정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호영 선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개인의 문제점이 아니라 이번에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로 영남당 바로 그거죠. 나경원 선수의 경우에는 도로 자유한국당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 국민의힘에 말하자면은 당원들은요 수십 년 동안 뭐 당명을 바꾸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든 간에 이 당을 지켜온 보수의 말하자면 에센스 보수의 그야말로 옥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세월을 통해 가지고 정당을 이름은 바꿨지만은 이 한국당에서 보수 정당의 가치를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또 매우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를 선택했고 또 박근혜를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을 먼저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당원들은요 변하지 않으면은 중도의표를 끌어오지 않으면은 다음에 정권 교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아주 깊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준석이라는 20대 남자를 끌어올 수 있고 또 어떤 점에서는 완전히 새롭고 젊고 또 나름대로의 이 방어 능력이 있는 뭐 토론에 나와갖고 맨날 당하고 깨갱하는 이 초식 공룡이 아니라 나름대로 육식 공룡으로서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준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다음 선거 아주 격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선의 격렬함에 누가 맞서서 이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준석의 가장 큰 약점은 뭔가? 겉은 젊은데 속은 늙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제일 나쁜 거를 먼저 배워갖고 써먹고, 누가 이 말 했대요 그러면서 꼰지르고, 이런 거죠. 또 김종인이 참으로 위대하다, 김종인을 다시 모셔오겠다. 왜 나간 김종인을, 늙고 노회한 김종인을 모셔오느냐. 어르신은 잘 모셔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글쎄 젊은이답지 않은, 이 청춘답지 않은, 그 다음에 우리가 마크롱을 지지하고 마크롱을 뽑았던 것은 바로 마크롱이 나이와 관계없는, 또 이 그 나이보다도 더 젊은 패기와 순정과 순수함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없는 거죠. 그러나 간판이라도 바꿔보고 싶다. 어차피 정치는 엔터테인이고 정치인들은 연예인이나 마찬가지인 시대가 됐으니까 한번 싹 바꿔봐. 이런 전략적인 선택이 다음번 당대표 선거에 커다란 반전을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고수들은 예견을 잘 안 합니다. 저는 정치의 고수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또 제가 몸을 담았던 이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좋은 당대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준석이 급부상했을까, 이것도 눈여겨보면서 다음 정권 교체 꼭 했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력TV, 여러분 멤버십으로 뜨거운 동지애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